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뇌세포 발달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세포가 발달돼야 되는 거죠. 뇌세포. 그래서 이 뇌세포가 처음에는 안 자라 있다가 점점 자라나서 복잡하게 연결망을 형성하게 돼서 사람은 복잡한 정신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 그리고 한 살, 뭐 이제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렇게 진행될수록 생각이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이 뇌 안에서는 뇌세포의 발달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세포 발달 없이는 인간의 발달은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자들도 그렇고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수교육자들 또는 뭐 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사들 또 장애아동 발달 재활사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뭐냐면은 뇌세포 발달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어나는 순간 아기의 뇌 안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갖춰져 있다. 이들 신경세포는 성인의 성숙한 뇌와 달리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자, 이 뇌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발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연결망이 복잡할수록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뇌세포 연결망이 깊을수록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뇌세포 연결망들이 폭넓을수록 폭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뇌세포, 이 1천억 개 이상의 뇌세포들을 끊임없이 연결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볼까요? 지구에 처음 태어난 단세포 생물이 원시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가운데 서로 연결된 신경회로가 보이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의한 것이나 태아기, 즉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경세포의 연결, 즉 시냅스가 필요하다. 신경세포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기의 경험.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망막에 하나의 상이 맺히면 망막의 신경세포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생체 전기망을 통해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피질의 신경세포로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뇌 속에 하나의 얼굴이 형성화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눈으로, 귀로, 오감을 통해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 신경세포들은 하나둘씩 연결되고, 이렇게 아기는 외부 세계를 머릿속에 하나씩 담아두게 된다. 성들던 갓난아기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로가 그물과 같이 뻗어나 빽빽하게 들어차게 된다. 신경회로망, 즉 시냅스의 생성과 발달, 이것이 유아의 뇌 발달이다. 네, 이렇게 뇌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발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뇌세포들이 어떻게 발달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전개할 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때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12개월 수준에 있다 그러면 12개월 수준에서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이 오는 거예요. 12개월 아이를 앉혀놓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가 상호작용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된 아이한테는 우리가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만세,
뭐 구리구리 이런 동작 모방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24개월 되면은 이게 뭐야, 그쵸? 이게 뭐야, 사과야, 아우 잘했어. 또 이게 뭐야, 책이야, 아우 잘했어. 이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겠어요, 그쵸? 또 24개월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4개월이 되면은 자, 이제 선생님이 비행기가 됩시다 하면 비행기 24개월, 그쵸? 또 비행기가 됩시다 하면 비행기, 대나무가 됩시다 하면 대나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6개월로 진행되면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제 복잡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행동 통제도 가능하게 되고 자기 언어에 대한 통제도 가능해요. 그 집단 활동이 점점 가능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 놀이 활동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세 때 만 36개월 그리고 48개월, 60개월 진행이 되면서 이 집단 놀이의 범위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 놀이들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 인간의 발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뇌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계속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의 자극, 그리고 활동. 네, 우리가 아이들이 막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정신과 뇌와 신체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이러한 감각적이고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총체적으로 발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양의 치료가 인지치료, 정서치료, 사회성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나눠놓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된 자극으로 인해서 전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뭐 인간의 발달을 전개하는 많은 학문들이 다 서양에서 수입해온 학문들이에요. 서양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발달시킬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아이들을 발달시켜 왔는가?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시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4대 학문의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독일에서 들어왔네, 미국에서 들어왔네, 프랑스에서 들어왔네, 뭐 영국에서 들어왔네, 러시아에서 들어왔네, 이러고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체적인 학문이 발전돼 나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측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우리가 우리의 그 과거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상호작용 놀이라든지 또는 제가 어렸을 때 끊임없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집단 놀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뇌 발달에 굉장히 훌륭한 뇌과학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속놀이 하잖아요. 또는 전래놀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민속놀이, 전래놀이들, 이런 것들이 재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은 참 재밌는 게 그 술래잡기 놀이입니다. 숨바꼭질 놀이라 그러는데 이 숨바꼭질 놀이에요. 이런 놀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놀이고 이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하여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감각적인 그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아주 그 미세한 심리가 진행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 뭐 나무 오르기, 저도 어렸을 때 나무 오르기 참 많이 했는데요. 나무를 오른다든지 또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들에서 뛰어놀면서 다양한 감각을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눈에서 또는 얼음판에서 놀이하고 이런 다양한 감각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었던 시절 그냥 부모님과 상호작용하고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온전한 뇌 발달이 이루어진 상태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 발달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뇌 발달이 전개가 됩니까? 사람과 즐겁게 뛰어놀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 뇌 발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60개월, 72개월 정도의 발달 수준, 그러니까 만 6세, 7세만 돼도요, 성인의 뇌 발달의 거의 90% 이상이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을 재활할 때 보면은 그 정도 발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유치원 어린이집을 안 다녀도 충분히 사람과 뛰어놀면서 돼도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었던 시절에 아이들이 7살까지 실컷 뛰어놀아도 정상적 발달이 됐다니까요. 요즘 이제 많은 그 젊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 그게 왜 불안해할까 보니까 대가족 사회에서는 이 전통적인 그런 양육과 발달의 관념이 흘러내려왔는데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또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뭔가 교육이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면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유아기 때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또 뭐 뇌발달을 위하여 특수한 영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이 되고 정부 부처 장관상까지 받았지만 전 유치원 어린이집 안 다녔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없었으니까. 예? 그렇지만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친구들과 상호작용 놀이하면서 정상적 발달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유아기 때 사실상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만 있으면 그게 최고의 유아교육이다. 아마 그 저에게 반론을 제기할 유아교육 학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지도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교육은 놀이하고 생활지도면 되는 거예요. 네, 놀이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지도, 그리고 생활 속에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생활지도. 그러니까 놀이와 생활지도면은 유아교육은 사실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발달 재활 쪽으로 끌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시 이 장애 아동들한테도 똑같은 체계로 접근해 나갔을 때 우리가 온전한 발달을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발달 재활 장애 아동 발달 재활사들 위하여 제가 그 심화 교육 그리고 보수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건 뭐 부모님들이 들어도 좋은 강의고 가족들이 들어도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강의하고 싶어요. 양심적으로. 네, 저는 양심적으로 강의하고 싶어요. 제가 그 영상 매체들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외쳤을 때 영상 매체 업체들이 저한테 뭐 소송을 건다 그러면서 굉장히 협박을 했지만 제 양심이 소리를 낸 거예요. 양심의 소리. 예, 양심의 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양심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심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절대 상업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네, 교육은 인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처럼 성스러운 분야다. 그러니까 성스럽다라는 것은 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성스럽다라는 건 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양심적인 게 가장 영성적인 것이다. 가장 성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